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화의 섬 제주시 갑지역구의 문대림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이 발생한 지 109일째입니다. 10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아직 밖에서 지 할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민국 민생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민주주의 역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단 몇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몇 시간만으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독재 국가로의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민생경제 역시 말을 못할 정도로 IMF는 저래 가라다라는 말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윤석열과 함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농업민생법안 법률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최소한의 기본적 임무라고 볼 수 있는 입법 기능조차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저 국민의힘의 작태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봅니다. 내라의 밤 12월 3일에 국회를 지켜주셨고 국회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영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을 할 때가 됐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 다음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 헌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이고 헌법적 판단 그 이상의 고려는 하지 말고 과감한 결단을 다음 주에 내려주셔야 이 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결기를 다지는 자리로서 저희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와 산자위가 함께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이고 헌법적 기준으로서의 판단을 과감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문대림 의원님, 규탄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유럽의 연구기관에서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구례 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출근길과 퇴근길에 국민들의 여망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로서 단식 4일째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로서 12.3 비상계엄 109일째입니다. 온 국민이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어져서 비상사태 상태로 109일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꽃피는 봄입니다. 봄에 농부는 들에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셔야 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온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내란 스트레스에 내란 불면증을 앓으면서 보내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더 자고 오면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고령 제1호에 윤석열 파면을 왜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포고령 제1호에 국회의원들 정당활동도 모두 중지시키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웬 말이냐고요? 2시간짜리 그
비상계엄을 한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주식 폭등 모든 것이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 4분기가 이렇게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면하셔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이고 윤석열 파면이 국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국정 안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의원들은 밖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만 국익을 생각합시다. 미국의 통상압력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파면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만이 이 상황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절히 촉구합니다. 헌재 재판관님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윤석열 파면 빨리 결정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광장으로 나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마음 걱정하시는 온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내란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탄 발언 해주신 우리 권영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사 짓는 국회의원 경북 의성에서 올라온 임미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역에서 농민들이 버스를 한 대 빌려서 광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농촌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의성의 경우는 마늘 비닐을 일찍 뚫었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걸 뚫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마늘 비닐을 뚫기도 하고 못해둔 전지 작업도 하고 그래서 농촌은 지금 벌써부터 일철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주말만 되면 거리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농민들이 자기 일터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마감하지 못하고 주말만 되면 버스를 빌려서 대규모로 거리로 나와야 되는 이 상황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조금 빨리 끝내고 각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헌법재판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농해수위에서 법안심사 소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의 동조단식에 이어서 지금 권양엽 의원과 함께 3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농해수위 상임위 법안 소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다뤄지는 법안은 모두 다 민생 법안입니다. 앞에서 지금 피켓팅을 하고 있는 임종득 의원의 법안도 어제 소위에 올라왔습니다. 청년 후계농들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법안 발의하셨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잡혀 있었던 법안 심사 소위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집행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소위가 논의를 충분하게 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연의 역할을 버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달려와서 폭력 선동 세력과 함께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게 벌써 여러 날째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못지않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힘이 함께 협조할 때 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저는 강하게 규탄합니다. 제가 알기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곳이 있고 다루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정치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을 탄핵 사유로 둔 미국의 경우는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상원에서 그것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다룹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심판하라고 그 기능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 일은 과연 윤석열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할 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더더욱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립니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심리가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 비춰봤을 때도 결과가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더 늦어진다면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질 거고 거리는 더 갈등으로 가득 찰 거고 국민들은 삶의 터를 버리고 다시 거리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모든 책임에 있어서 이 모든 거리에서 쏟아지는 이 분노의 함성들 서로 극과 극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선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지른 내란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그것이 8대0 전원 파면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미애 의원님 규탄 발언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종식입니다. 제가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국회의원이고요. 을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TV 보시면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신과 국민께.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 선서 보셨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포기하며.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제1번은 뭐냐? 헌법 수호입니다. 자, 윤석열 내란 수계는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전 국민이 TV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주장한 것처럼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다. 상식이 무너지는 거 법 안 지켜서 여러분 다 그때부터는. 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간사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을 출근하면서 아마 계엄령 내릴 겁니다.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겠죠. 왜? 계엄령을 마음대로 괜찮다는 면허증을 헌법재판소 받으셨잖아요.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기분 나쁘면 야 비상계엄.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괜찮아. 하지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원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나라 되지 않도록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이팅해서 앞장서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은 규탄사 감사합니다. 사실 보고문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